네, 오늘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제 압박에서 해방을 맞이한 지가 꼭 8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참 광복이 되고 자유를 얻은 것 같았지만은 다시 이제 미군정이 시작되고 그 끝나자마자 얼마 안 가서 바로 남북이 전쟁을 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좁은 면적에서 가장 사상자가 많이 난 그런 끔찍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도 이 정전 혹은 휴전 협정을 했는데 무슨 전쟁이 빨리 끝을 내든지 아니면 전쟁을 더 하든지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상태로 또 72년 지나갔어요. 이게 어떻게 한반도에서 대명천지에 이게 있을 법이나 한 일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저로서는 이제 뭐 인생을 다 거의 살 만큼 살았고 천막을 걷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참 답답하고 아니면 개운하지 않은 인생을 살은 것 같아요. 뭐 먹고 사는 데야 지장이 없지만은 뭐 우리 개인의 삶을 두고 말하면 뭐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나 만족해요 하나 과연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괜찮으냐 또 이런 결정을 우리가 못하고 남북한이 해도 못하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눈치를 보고 그렇게 이 불합리한 세상을 유지해가는 그저 현상 유지만 해가는 게 이게 정말 괜찮은 거냐.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자주는 하지 않지만은 그 시사적인 설교도 1년에 한두 차례는 하는 편이고 또 역사적인 이야기는 가끔 또 하고 하는데 제가 아주 놀라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경을 이야기하면 다 아멘 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 역사를 말하면은 대체로 불편해하고 현재를 말하면은 왜 목사가 정치 얘기를 하냐 하고 아예 노골적으로 덤비기도 하고 미래를 말하면은 아예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회자의 자리가 어디냐면요 변치 않는 성경과 끝없이 변하는 현실 사이에 목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이 있고 목사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변치 않는 성경만 말한다면 성경만 읽어주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예수 십자가 복음 죽어 천당 가는 거 아니면 복 받는 거 거기만 또 익숙하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역사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으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너무 무식하고 무관심하고 일부러 눈을 감고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에 착오적인 그런 시대와 동떨어져 버린 시대에서 소외돼 버린 그런 이상한 기독교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래서 너무 부족한 기독교인데다가 그럼 성경은 또 제대로 아느냐? 그것도 아니라 성경도 66권 중에 단 한 권도 올바르게 알도 못하면서 성경 이야기하면 아멘. 어떤 분은 노 목사님의 성경 역사, 성경 이야기는 100% 공감한다. 그런데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다 그런다네 또. 그게 한둘이 아니고. 그런 훈련,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매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역사서만 해도 12권이나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12권이고 오경에도 역사가 있고 예언서에도 상당 부분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말하는 예언서만 해도 18건이나 있어요. 그러면 성경과 역사와 미래 사이에 현재가 있잖아요. 앞을 보세요. 여기 성경과 역사와 미래 사이에 현재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뭘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성경과 역사와 미래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현재도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현실도.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금요 성경도 잘 모르고 역사는 무관심하고 미래는 계시록도 종말론도 엉터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오직 믿음 오직 하면서 그저 죽어 천당 가는 것만 하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전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죽은 기독교, 아무 쓸모도 없는 기독교, 죽어 천당 가는 것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기독교가 이게 용납해도 괜찮으냐. 저는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시대에 있어서 선지자, 선각자, 선견자, 선구자가 되어가지고 역사를 알아야 되고 성경도 알아야 되고 미래도 알아야 되고 현재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 어제도 또 메시지가 누가 날아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님의 성경관과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치 이야기는 다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 나보고. 여러분 나는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기질이 있어. 그게 문제거든 사실요. 정치적인 인식도 기독교가 제일 뒤떨어져요. 아직도 윤석열이 못 잊어가지고 윤어게인 하는 사람은 되게 기독교인들이야. 그게 합당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난 정말 기독교인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해가 안 돼요. 자, 성경이 역사의 연대를 상고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8.15 광복절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죠. 역사의 연대를 공부하고, 여러분, 이 성경이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역사는 드라마입니다. 성경이 시나리오고 그 성경대로 역사란 드라마가 전개된다고 하면은 성경을 보면은 역사가 보이고 역사를 보면은 성경이 보이고 그리고 둘 다를 보면 하나님 보이고 그리고 현실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해야 정상적인 기독교라는 거예요. 맨 과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그것만 계속 그거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 무슨 뱃살 잡고 웃기는 얘기 한다든지 현실을 잊어버리게 한다든지 이러면서 현실에서 우리 삶이 있고 우리 사명이 있는데 현실을 잊어버리게 최면수로 잠재우면 그게 목사가 할 짓이냐고 그게. 난 잘못됐다고 봐요. 성경을 아무리 배웠다고 해도 역사를 모르고 현실을 바르게 진단할 수 없다면은 무용지물이야. 성경에는 역사서가 12권이나 있고 오경이나 예언서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그 예언자 시대나 구약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일이 있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과 역사를 비춰보고 오늘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께 설 걸 생각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 안 하면 그게 무슨 기독교냐고 그게. 변할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성경과 끝없이 변하는 역사와 현실 사이에 설교자 목회자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카를 바르트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요, 목사는 반드시 성경과 한 손에는 성경과 한 손에 신문을 가지고 성경과 현실을 똑바로 보고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목사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다 미쳐 돌아갈 때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절대 히틀러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는 그 바르트 목사예요. 목사고 신학자예요. 작금의 우리 기독교는 성경도 사실 잘 모르고 역사도 별 관심이 없고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도 없고 감각이 떨어져. 그리고 가짜 뉴스에 제일 많이 휘둘리고 또 계시록을 모르니까 소망도 없고 미래학도 종말론도 아무 개념도 없어요. 세상보다 훨씬 뒤지고 있어. 이게 과연 기독교, 이게 정말 정상적인 기독교 맞습니까? 기독교에는 성경과 역사를 공부하지만은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는 선지자, 선견자, 선각자, 선구자적인 삶을 살아야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야. 현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그래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 날이 구절인가 보다. 오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아침에 하늘이 붉다가 지금 조금 흐려지는데 12시, 1시부터 해가지고 2시쯤 되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거라고.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이 보잖아요, 지금요. 구름을 보고 그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시대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그게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그게 서기관들이고 율법학자고 보수 꼴통들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그 보수 꼴통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 아마 이 현실에서 한국에 오면 반드시 종부 작발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 가난한 자를 돌보라 그래봐. 바로 잡발 안 가겠어요. 엊그저께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기가 중국 갈 때 이재명 보고 같은 비행기 타고 가자. 뭐 그런 분위기 좋게 하려고 하는 말이 실제로 같이 타고 가겠나마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한국의 극우파 유튜브대 하는 말이 트럼프도 좌빨이다. 친중 좌빨이다. 빨갱이다. 배신자다.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암만 성경을 바르게 배워도 가짜 뉴스에 휘둘리고 통일교가 신천지에 넘어가고 정강원에게 휘둘리고 그렇다면 그 성경 배운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저께 일본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방문을 했는데 그것도 막 또 그 숨이 넘어간 사람이 있었어. 조선일보 같은 사람은요, 미국 먼저 안 가고 말이야, 일본, 건방지게 일본에게 먼저 간다 해가지고 막 죽는 줄 알았어. 또 벌벌 떨면서. 나는 그 조선일보는 쪼다들. 조선일보는 쪼다일보. 멍청한 것들이 대한민국 한글을 온 세계가 다 좋아하는데 아직도 조선일보 제자를 한자로 써서 미쳤는가, 조선일보. 행편하는 그런 사람, 그걸 언론이라고, 조선일보 보려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그 사람도 아니고,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쓰는데 그거 가다 감동받아가지고, 노 목사가 성경 이야기가 잘못됐다.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그 일본 가가지고 과거사 이야기를 안 했거든. 그랬더니요, 일본에서 막 제명 쓰고이, 이재명 스마트하고 천재다 막 난리가 났어. 과거사 이야기 안 하니까. 역사 이야기 안 하고, 역사 이야기 안 하면 좋아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역사에 죄를 지은 놈들이지.
역사에 너무 치명적을 지었기 때문에 역사를 이야기 안 하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좋은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천하의 나쁜 놈들이지. 한국에서도 대개 친일파, 극우파 이런 사람들은 역사 이야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한번 자기들 잘못을 진지하게 회개하면요, 한 번만 부끄러우면 됩니다. 한 번만. 근데 끝까지 덮어 은폐하고 속이고 하면요, 영원히 부끄러움 벗어나지 못해.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한 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철저히 반성, 그 독일사람 그래 했잖아, 독일 사람은.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성경과 역사와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성실히 공부하고 함께 더불어 공감하고 준비하고 해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라고 봐요. 여러분요, 저는 뭐 교회의 어떤 목회 욕심, 미련 그런 거 별로 없으니까 만약에 제가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하면 우리 교회 하시라 떠나세요. 내가 여비해드릴 마음이 있어. 싫으면서 노목사 역사 이야기하는 거, 현실 이야기하는 거 싫으면서 여기 뭐하러 붙어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미래를 말하는 예언서가 18건이 있습니다. 구약에 17건, 신약에는 사실은 예언이 계시록 한 것만 아니라 복음서, 서신서 다 예언이 들어있어요. 서신서라 해도 다 예언서야. 그러니까 미래를 말하지 말자. 그러면 18걸 일단 빼내야 돼. 역사를 말하지 말자. 그럼 12건 또 빼내야 돼. 그래서 맨날 로마서 갈라디아서 오직 믿음, 오직 구원. 그렇게 하면 그 구원파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방언만 말하면 그건 몬타누스파야. 거짓 방언.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율법을 필요 없다 그러고 구약을 무시하고 그거는 말기온파 이단 사입이지 그 기독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은요, 율법을 말하지 않고 구약을 무시하고 하는 말기온파, 거짓 방언, 거짓은 면하는 몬타누스파, 오직 믿음, 오직 구원하는 구원파. 그러니까 말키온파, 몬타누스파, 구원파 세 개 합하면은요, 한국 기독교가 됩니다. 삼중 이단과 같아. 그런 엉터리인데도 자기들은 정통이라 그래. 무슨 정통, 깡통이지 그래. 시대에 뒤떨어진 수구 보수들처럼 굳어버리게 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와 똑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다 핍박하고 이단성이 있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 설교자는 시대를 깨워서 미래를 준비하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보다 범사에 앞서가야 됩니다. 많이 급진적으로 앞서는 게 아니라 시대에 조금은 앞서 있어야 돼. 범사에 항상. 또 기독교는 그래 해왔는데 그게 미국을 가더니 자본주의하고 함께 자본주의하고 세속주의하고 제국주의하고 이런 이상한 철학들하고 그 싱크리티즘이 이루어지더니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 신비주의하고. 오늘날의 기독교는 성경도 모르고 역사도 관심이 없고 현실 감각도 없고 미래 소망도 없고 그저 오직 성공, 오직 교회 성장. 근데 성장도 안 돼.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는데 무슨 성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제가 그 마산 샤론 교회에 사임을 하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한 번 한 게 아니고 6개월 했어요. 어떻게 6개월 했냐? 그리스도인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을 800페이지나 된 걸 써가지고 그 책을 6개월 동안 계속 연속 설교해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고 그게 좀 남아서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을란가 하고 이쪽으로 와서도 뭐 또 시간이 아주 있고 내가 또 여력이 있으니까 뭐 작은 봉사를 해보자 하는데 한국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대 분배를 조금 보면은요, 1991년도 12월 26일에 소련이 해체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앞을 우리가 냉전 시대라고 해요.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 때부터 해가지고 고르바초프 러시아 서기장이 이 소련 해체를 선언할 때까지가 그러니까 한 50년 하고 한 20년, 50년, 한 60년 정도 만에 소련이 해체되는데 아시는 대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14개의 나라가 러시아 그늘에서 소련 그늘에서 벗어나면서 소련은 이제 러시아 하나만 남고 나머지가 다 해체됐다고. 이거는요, 그 시대로서는 인류 역사상 그 30대 뉴스를 내가 뽑아놓은 게 있는데 아담이 선악과 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 역사 종말까지 나타날 30개 뉴스 중에 하나가 이게 들어간다고 봐요. 1991년도 12월 26일에 소련이 해체됐다.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도 많이 쏘아왔기 때문에요, 진실을 말하면 다 낯설 겁니다. 낯설어. 이 소련이 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을요 꽤 많이 도왔어. 어느 정도 도왔느냐? 자기 나라 본국이 망할 정도로 도왔어. 안 믿어지거든. 역사를 공부를 해봐요. 그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좀 나쁜 사람이야. 그 외에 소련의 서기장들이요 되게 사람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바로 이제 종북 좌빨도 되는 거예요. 또 역사 공부를 안 해보니까 그 러시아 서기장들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무조건 그저 빨갱이 나쁜 놈들을 막 붉은 악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돕다가 러시아 본국 자체가 망할 정도로 도왔다니까. 근데 도울 힘이 없어. 반면에 미국은 범사에 갈취를 합니다. 모든 나라에 있는 재원을 다 갈취해가지고 미국은 소련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자가 됐어. 갈취해가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가 부자 되면 오케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다른 나라를 갈취해다가 미국이 최강대국. 그러니까 소련이 미국하고 경쟁이 안 돼요. 소련 나누어 주다가 공산주의 혁명 자유를 위해서 온 세상 노동자 해방을 해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나라가 망해버리고 미국은 다 갈취해다가 부자가 됐는데 그 극명한 사실을 기독교는 되게 모릅니다. 왜냐면 맨날 쏘아왔거든요. 소련 나쁜 놈, 미국은 좋은 놈.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참 트럼프가 너무 솔직해가지고 미국이 나쁜 놈이다 하는 게 겨우 드러났어. 지금 미국은 깡패죠, 깡패. 트럼프 하는 거 깡패죠. 깡패도 그렇게 안 합니다. 빚을 엄청나게 져놓고 37조 달러를 빚을 져놓고 그걸 안 갚고 100년 후에 갚겠다. 그래도 무이자로. 그 깡패지 그게. 그 외에도 그거 다가 아니고 우리하고 무역하려면 또 얼마를 공짜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350억 불을. 그런 깡패가 역사가 이래 없었어 지금까지.
그래도 그 미국이 하면 옳고 아무리 선한 일도 소련이 하면 옳지 않다. 이게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 사고방식이거든요. 어떻든 러시아는 고르바초프 이후에 이제 이게 흩어져 버리고 러시아 하나만 남았는데, 제가 그때 모스크바 가서 한 열흘간 있으면서 러시아 경제를 들여다보고요, 기가 차더라고. 이런 수준을 가지고 미국하고 경쟁을 해왔단 말인가? 가보니까요, 그 모스크바 안에 가니까 모스크바는요, 하나님 없이 50년 넘어 지나갔는데 그 거지처럼 돼 있고, 근데 거지인데 착해요. 거지인데 뭘 달라 이래 안 해. 그냥 울고 서서 하루 종일. 그리고 한편은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도둑놈들이 판을 치는 거야.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자고 나면 다이아가 없어져 버려. 그리고 카세트도 다 빼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카세트를 차를 주차할 때는요, 카세트를 빼가지고 넣었다 깼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요. 그래,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 없으면은 그야말로 다 도둑놈이 되는구나. 그때 충격을 받았어. 그러자 미국에서는 대박이 터지게 되는데, 왜? 냉전 시대에 이 신경을 쓰고 신경전을 벌이고 하던 대상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없어질 뿐 아니라 미국의 큰 경제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른바 버블닷컴이라고, 이 인터넷과 함께 폭발적인 그 성장이 일어나는데, 90년대, 그러니까 9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까지 한 7년 대풍년,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대풍년이 되는 거야. 엄청난 불을 거머쥐어요, 미국이. 소련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강력한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연 GDP 성장이 4%를 막 하고, 또 낮은 실업률도 4% 이하로 유지가 될 뿐 아니라 그 기술 혁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모처럼 미국이 재정 흑자하고 무역 흑자하고 다 흑자였어요. 2000년부터 93년부터 2000년까지 한 7, 8년 동안 굉장한 흑자였는데, 바로 그 7년 대풍년이 들고 나서 그 뒤에 7년 동안 2008년까지 7년 대흉년이 듭니다. 꼭 요셉의 꿈 같아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미국이 아주 쫄딱 망해가지고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월가가 다 무너져 은행이 다 파산되고 리만 브라더스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째서 그래도 살아났냐면요, 2000년대 후반부터 셰일 석유라고, 이 그림을 좀 보시면요, 그 옛날에는 석유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이런 모래가 아니고 석유의 강 같은 그런 데를 뚫어가지고 그냥 져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석유를 파먹었거든요. 근데 다 파먹고 이제 석유 끝났다. 그때는요, 파다가 이 시커먼 모래가 올라오면요, 에이 망했다, 헛돈 썼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조지 미첼이라는 사람이 이 수평갱도라고 하는 이 셰일층 석유하고 모래가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층에다가 물폭탄을 집어 써가지고 물과 기름이 분리돼 가지고 기름이 가벼운 떠올라오는 걸 길어내는 그런 셰일 석유라는 걸 개발하게 되면서 한 10년 넘어, 뭐 15년, 지금까지 미국이요, 에너지 수출국이 됐어요. 전에는 에너지 고갈 때문에 중동을 다 침략하고 약탈하고 막 강탈하고 수탈하고 늑탈하고 깡패짓 하다가 셰일층 석유가 터지면서
여러분, 갑자기 미국이요,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수입 감소는 무역 수지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가지고 반짝하고 이제 했는데, 그때 GDP가 너무 올라가 전부 전 미국 국민들의 이 소득이 30%, 40%, 50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냥 너무 많은 임금을 받게 되고 소위 잘 사는 것처럼 보였고,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또 뭘 하냐면요, 부동산 장사를 했는데 꼭 한국하고 중국하고 미국이 똑같이, 일본도 마찬가지, 부동산 버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버블이 이제 일어난 거야. 그것이 꺼지면서부터 사실상은 이제 미국은 어렵게 되는데, 돌아보면은 잘 살고 강대국이 되었던 모든 제국은 예외가 단 한 건도 없이 제국은 몰락합니다. 바벨론 제국 539년에 몰락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에서 멸망합니다. 헬라 제국 몰락합니다. 로마 제국, 로마가 망한다는 건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로마 몰락합니다. 그때 일어난 비잔틴, 동로마 비잔틴 제국 몰락합니다. 오스만 제국 몰락합니다. 몽골 제국 몰락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독일 중심으로 하던 그 몰락했고, 스페인 제국 몰락했습니다. 대영 제국, 지금요 6명 중에 1명은 식량이 걱정일 정도로 몰락했어요. 일본 제국, 커티스 르메이라는 사람이 일본을 쑥대밭이 만들. 그래서 그 르메이를 두고 쑥재배 잘하고. 석기시대를 만들었다니까, 일본을. 그럼 망했어요, 일본이. 까불다가. 소련 제국, 아까 망한 거 봤죠? 91년도 12월 26일에 망했어요. 미국 제국이 몰락한다면 여러분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여태까지 한 거는 서론이고, 미국 몰락합니다. 내가 하루 이틀이 아니죠. 미국 몰락한다는 얘기를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지금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무도 안 믿는 것이라. 노 목사가 뭐 책을 많이 보더니 너 많은 한국인들을 미치가는도다. 내가 미쳤도다. 똑같아요. 진실을 말해도 안 믿습니다. 자기는 믿고 싶은 걸 믿고, 자기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 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대가 저물면서 이른바 브릭스라고 하는 브라질, 인도, 차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공까지 들어가지고 이제 총 금년에 가입한 나라가 인도네시아까지 가입했는데 하니까 지금 10개국이 됐는데, 10개국이요. 인구를 다 합하면 40억이 넘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하려고 하느냐. 탈미, 미국으로부터 벗어난다.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의 종로로 하고 그 트럼프 같은 깡패 앞에 굽신거리고, 그리고 우리가 못한다 하고 이제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우리 무기 제품을 팔지 마. 아마존이 망하든지 마든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그럼 자기들이 찾아와서 제발 좀 팔아달라고 사정할 때까지 팔지 마. 이런 카르텔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안 망해. 내가 봐도 그것도 망해요. 성경은 모든 제국이 망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역사도 그걸 말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그 유명한 MIT 공대 의문학 교수 노암 촘스키가 몇 년 전에 책을 쓰기를 파멸전야다. 미국은 파멸전야에까지 와 있다. 자고 나서 눈 뜨고 보면은 미국이 망했다는 걸 듣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책을 썼어요. 제가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 출신의 경제학자 중에 담비사 모요라는 여자 경제학자가 있는데, 미국이 파산하는 날 이런 책을 썼는데 제법 몇 년 됐어요. 파산한다는 거예요. 37조 달러면요, 그거 영원히 미국 갚지 못합니다. 못 갚으니까 100년 후에 갚겠다, 단 이자는 안 주겠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일본 학자 중에 마스우치 타미스케라는 사람의 미국 경제의 종말이 시작됐다고 몇 년 전에 벌써 책을 썼어요. 찰스 R. 모리스라는 학자는요, 미국은 왜 불량 국가가 되었을까? 이미 불량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역시 노암 촘스키가 미국이 어떤 나라를 보고 불량 국가를 했거든요. 북한, 리비아, 그리고 이라크, 이런 나라가 불량 국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불량 국가보다 10배나 더 불량 국가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아주 깡패, 불량 국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마 알트파트라는 베를린 자유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이요, 자본주의 종말이 이제 시작됐다. 공산주의 종말은 이제 러시아가 무너질 때, 그러니까 26년 전이죠. 26년 전에 무너졌고, 26년, 사실은 언제 자본주의가 무너졌냐면,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 뒤에 빚을 내가지고 마약으로 유지하는 정도가 미국이지,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대로 알아보면은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정신 차리고 나서 내가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언론에 쏘갔구나 하는 걸 깨달은 날부터 부단히 자료를 모으고 조사를 하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해본 결과 미국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는 절대로 말로 안 쓰는데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의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녹슨 도시들, 옛날에 잘 나가던 시대에 다 이렇게 다 이미 녹이 쓸어가지고 이렇고, 또 화려한 뉴욕의 맨하튼의 그런 건물들은요, 뉴욕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제일 살기 좋다고 하는 것들의 사무실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고층은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엘리베이터 높이 올라갔다는 거 아예 차단해버리고 얼마 중간에 올라가서 안 내려옵니다. 왜? 그건 아예 안 쓰니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정치에는요, 정상적인 외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 정상적인 외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찾아갈 때 정상적인 외교할 수 있는 대통령 아무도 없어요. 모든 대통령들이, 수상들이 다 미국을 다녀갔는데 전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다 돌아갔어요. 단, 화 안 나고 씩 웃고 이재명 대통령 혼자. 관세 문제 때문에 모든 나라와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카나다, 멕시코, 브라질, 미국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들이에요. 카나다, 멕시코, 브라질 이미 반미 정서로 굳어버렸어. 이제는 일본과 EU까지도 반트럼프로 돌아섰어요. 미국이 현재 트럼프 때문에 고립주의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정상들은 반트럼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국제 정치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매우 외롭게,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그래 외롭게 고민하고 있을 때, 비 오는 소리요? 예, 이재명이가 마치 담비처럼 잠깐이라도 위로해 준 거라니까 진짜. 그리고 트럼프를 찾는 아청꾼들은 기우해야 제3세계 몇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은 계속해야 중국과도 불안한 싸움을 계속해야 돼. 동맹인 일본도 반트럼프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위 미국의 아부하던 우파 정권이 이제 무너져 버렸잖아요. 중동에서는 미국의 무리한 전쟁으로 반미 정서가 이미 굳은 지 오래됐어요. 소위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하는 이 진영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미성년 여자 장사하는 제프리 앱스타인 명단에, 리스트에 트럼프가 들어있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거기 의심을 받게 되면서 이제 마가라고 하는 트럼프 극렬 지지층으로부터 지금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 같은 막 단짝으로 해가지고 막 죽고 못 사던 사람이 바로 싸우고 배신을 나갔잖아요. 거기다가 어제 뉴스가 뭐냐.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던졌는데 미국 항소법원, 우리나라 같은 고등법원입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이 트럼프가 매긴 모든 관세 거의 다 불법이다. 미국 법에 어긋난다고 지금 선포로 나온 거예요. 만약에 대법원에까지 가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걸로 판명 나버리면 트럼프는 끝나는 거예요. 한 게 그것밖에 없는데, 자, 미국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쌍둥이 적자가 회복된다는 그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물가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관세를 철할 수도 없어요. FRB라는 제롬 파월 금리를 내리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5월 달에 14만 명이라고 자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14,000명 또 안 되는 거야. 거짓말 한 거야 또. 전국에서 이민법 때문에 불평과 반대 시위는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 한 번에 하루 만에 끝내주겠다. 5개월, 6개월 돼도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자 지구에는 지금도 미국이 지원한 무기 때문에 가자 사람들 다 그냥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미국 사람 양심도 없는가? 그걸 보고도 트럼프를 잡아 끌어내지 않고 탄핵도 안 하고 가자 지구 사람들이 얻어맞고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좋아하면 그 미국 사람이 사람인가 그게?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제 멋대로 폭행을 자행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걸 말리지도 않고 무리치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고. 예멘의 후티 반군이 스웨즈 운하로 가는 길을 막고 횡포를 부르고 있는데 미국이 아무 대책이 없어요.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싸게 사다가 가공해서 비싸게 팔아먹고 하는데 미국 관세를 50% 올리겠다. 모디 총리는 올리는 올려봐라면 누구 사는 누가 못 사면 답답하지. 나야 괜찮아. 해봐야 몇 프로 안 돼. 미국 안 사 괜찮아. 하고 중국하고 인도가 앙숙이었는데요. 트럼프 때문에 화해가 됐다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노벨상 받아 마땅해. 노벨 평화상. 이른바 반미적인 브릭스는 점점 더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란이 만든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금 텔아비브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에 다시 내전이 불붙고 있는데 미국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인도가 파키스탄이 전쟁이 붙었는데 미국은 어떻게 나서지도 못해요. 그럼 미국만 믿으면 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코가 석자야. 태국하고 캄보디아도 전쟁이 있는데 트럼프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유럽에서는 미국 무기 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무기 비싸게 살 바에야 유럽에서 우리끼리 개발하자. 미국 무기 안 팔리면 이제 미국에서 유일하게 팔리는 게 무기인데 그거 이제 안 팔리면 진짜 끝이요. 중국은 철강 산업이 호황기를 맞이해가지고 왕성해가지고 해군력에 있어서 미국을 벌써 앞질렀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군함들 배들은 전부 캐 묵은 것들이야. 2차 대전 당시에 쓰던 것들입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요, 첨단 AI를 가지고 만들어. 붙으면요, 누가 일지 몰라. 그래서 철강 산업이 없으면 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철강도 잘하고 배도 잘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놓칠 수 없는 것은 만약에 배 만드는 거 한국에서 안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미국은 그 이걸 끝나요. 미국이 중요한 게 해군인데 육군도 해군 안에 있고 공군도 해군 안에 있어요. 그리고 배 만드는 거 관리하는 거 이런 배 수리도 한국에서 해야 되고 배 만드는 것도 한국 기업이 가든지 미국 배가 한국 와서 고쳐야 돼.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철강 산업이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 소득이요, 5만 불을 넘어서면은 지붕 없는 현장에서 일을 아무도 안 해. 여러분, 만약에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든.
그 거제도 옥포 저선소에 가가지고 여름에 바깥 온도가 38도, 40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철판이는 50도, 50도. 그거 한 일은 놔두고 한번 서 있어 봐. 지붕도 없는 그 배 만드는 데 한번 철판에 있어 보라고요. 그래서 5만 불 넘어가면 그 조선업이고 이런 거 철강 안 돼요. 한국도 지금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토철 지금 어디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US 스틸이라고 하는 철강 미국과 한 개 남았는데 지난 5월 달에 일본을 넘어갔습니다. 니폰 스틸이라고 하는 회사로 넘어가 버려요. 그럼 미국은 이제 철강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됐어요. 탱크도 이제 안 되고 그 군함도 못 만들고 미국의 철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술자도 없고 B2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전투기는요 설계도 없애버렸어. 앞으로 이건 아무도 만들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도 더 이상 못 만든다. 20대 만든 거 끝이야. 제조업에 있어서요 철강 산업이 기초인데 그 철강 산업이 무너지게 되면은 일단 금형이 안 되니까 제조업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저지른 것 중에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세를요 50% 100% 올려놨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뭘 하려면 그 관세를 얻어맞아서 해외에서 철강 알루미늄을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하면 이제 비싼 인건비하고 관세 물고 제조업이 일어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건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미국을 염려하는 학자들은 다 똑같이 말합니다. 미국은 틀려도 끝났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이제는. 그런데 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인 거예요. 한국 사람만 알리바마나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자동차 공장 만들어가지고 그 말 안 듣는 미국 노동자 데리고 일해먹는 거예요. 한국만. 다른 기업은 자국 기업도 자기 나라에서 못 견뎌가지고 딴 나라 가는데 한국은 그렇게 자국도 안 되는 기업이 하던 일을 갖다 한국에 가서 자동차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믿는 거는요, 그 사람 뭐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기독교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 한국 믿어. 한국 없으면 미국은 끝난다. 자재 구입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서 제조업을 다시 시작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도 모르는 난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미국 땅으로 잠입해 들어오고 있어 밀려옵니다. 그냥 미국 대도시 초대형 상업용 건물들 다 공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각종 마약들은 판을 치고 있고 그걸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미국은 거의 포기했습니다. 홈리스, 미국 가서 얼마 있다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집을 구하거나 전세를 구하거나 전세 넣고 월세를 구하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바로 부금을 못 넣거나 하면 바로 집을 잃어버리는데 그러면 전부 다 텐트촌에 와서 희망이 없으니까 마약 외에는 살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이에요. 우리가 막 한국의 보통 기독교는 막 천국보다 미국을 더 좋아해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그건 망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미국이 망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다. 트럼프 2기는요, 죽을 쏘다가 이제 죽도 못 쏘고 끝날 거야. 죽 쏠 거 있어요. 옥수수죽. 미국 옥수수가 많이 나니까 옥수수 죽을 쏘다가 끝날 거야. 그 이재명이가 딱 벌써 우리가 지금 지혜에 대해서 자문을 공부하는데 이재명이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미국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트럼프가 하는 건 더욱 아무것도 없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딱 한 개에서 한 개. 그걸 하라고 이번에 부추긴 거야. 그 하는 게 뭐냐? 북한에 가서 72년 동안 종전이 아니고 정전되어 있는 미북 관계를 종전 선언하는 거 트럼프가 지금 미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거든. 그게 미국 어떤 대통령 못하고 트럼프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고 트럼프는 하고 싶어. 또 해야 돼. 근데 거기다가 이제 콕 찌른 거야. 근데 아주 경락을 제대로 찔렀어.
지가 할 수 있는 그밖에 없거든, 트럼프 볼 때. 그래서 원산에다가 트럼프 타운 하나 만들어. 그리고 골프장 만들어가지고, 나도 그 골프를 쳤으면 다 농담하고 사실은 트럼프를 갖고 논 거야. 이재명이 트럼프를 갖고 놀았다니까? 뭐 아무도 안 믿는 짓이라 보니까.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진짜 그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 미국의 국가 부채는 급증하여 마침내 37조 달러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얼마 안 가서 40조라는 말이 금방 곧 나올 겁니다. 미국이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국채 발행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불한 게 8,800억 달러로 나갔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1,226조. 우리나라 2년 예산만큼이나 이자로 나가야 돼. 2024년 한 해 동안에. 얼마 안 가서요. 이자 비용이 미국은요. 1조 달러씩 나가야 될 때가 옵니다. 부채 한도, 해마다 부채 한도를 국회가 늘려줘야 국채 더 발행해가지고 마약 주사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채 증가할 수 있는 마약으로 버텨온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미국 대통령이 지 멋대로 하다가 그날만큼은 국회에 가가지고 사정을 해야 돼. 부채 한도를 좀 늘려줘가지고 국채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건 지 멋대로 못해요. 만약 그거 의회가 안 해주면요, 국가부도남 디폴트라고 국가 채무 불이행 선포를 해야 돼. 그러면 신용불량 국가가 돼가지고 진짜 이제 미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 무역이 다 끊어져 버린다고. 수입으로 먹고 사는다는데 무역 다 끊어지면 뭘 먹고 살아요? 제조업은 죽었는데. 게다가 미국이라는 땅은 이상해가지고 홍수와 산불과 토네이도가 1년 내 끝이 안 나. 게다가 잊을만 하면 또 총기 사고야. 자동차 본고장이었던 미국인데 미국서 만든 자동차가 미국서도 안 팔려요. 너무 기름을 많이 먹어. 전쟁 때라면은 무기라도 좀 팔렸는데 지금은요, 전쟁 양상이 달라져가지고 더 덩치 큰 거 비싼 거 안 팔립니다. 드론, 그 싸굴빼기 드론 몇십만 원짜리, 그거다 폭탄 실어 보내고 때리고 싶은 데 가서 딱 눈이 있으니까, 드론에 눈이 있으니까 때리고 싶은 데 가서 때리는 이런 거 하지, 누가 그 비싼 전투기 그거 안 사는 거예요, 이제. 중동과 중국이 지금 밀착하고 있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앙숙인데 그 중재를 중국이 썼다니까. 중재를 미국이 아니고 이제 미국의 패권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1극 체제로 그 냉전 시대는 양극 체제인데 지금 91년도에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미국 1극 체제로 잘 나간다고 하는데 너무 교만 떨고 너무 사치하고 까불다가 이제 그마저도 흔들게 되고 이제 다극 체제, 다극 체제가 될 것이다. 철강 산업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미국이 한 50개나 지어야 지금 AI를 잡아 돌리거나 데이터 센터를 잡아 돌리면요, 어마어마한 도시 몇 개가 쓰는 전력을 써야 되는데 미국 전력이 모자라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 건설할 그런 기술도 안 되고 인력도 안 되고 철강도 안 돼. 그리고 한국이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지어줘야 됩니다. 별 수 없이. 그러니까 한국 없으면 이제 미국은 이제 안 돌아가는 세상이 됐어. 미국은 군함을 만들 철강이나 기술자도 다 사라져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GDP가 우리의 3배쯤 되는 정도로 소득이 높으니까 지붕 없는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없었는지 아무도 안 해. 그런 거 안 한다. 놀았으면 놀았도 안 해. 차라리 마약을 피우고 있어서 안 하는 게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은 물가가 맨 높아지고 세금, 연금, 보험 높아져 가지고 더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요, 지금 우리 정도 더 잘 살면 안 돼. 더 잘 살면 이제 망하게 돼. 지금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미 너무 잘 살아 너무 배불러 가지고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도. 미국이 반도체를 개발했는데 반도체 만들 기술이 안 되고 장비가 안 돼. 그래서 한국이나 대만에서 네덜란드 협력 안 하면 미국 반도체 다 죽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미국인들 사이에 각종 혐오와 차별이 메울 길이 없어요, 그 차별을. 빈부격차뿐 인종차별로 시작해가지고 온갖 차별이 너무 심해가지고 미국은 평화가 없습니다. 불안하는 게 짝이 없는 나라예요. 미국인들의 소득 불평등은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미국의 의료비와 보험료는 트럼프라도 해결 안 돼. 오바마도 해결 못했고, 오바마 때 잘 나갔잖아요. 셰일 석유가 터져가지고. 그래도 못했어. 트럼프 머리를 싸매게 하는 딥스테이트, 그 이른바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트럼프도 얻지 못하고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 신경제를 벌이는데 트럼프가 뭘 하려고 해도 군데군데 다 막혀버려요. 아무것도 안 돼. 미국은 주택 가격과 집세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미국을 움직여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 있고 원자재 수입 단가 때문에 제조업이 안 되고 애플이 폭스콘과 같은 대만 업체에다 하청을 줘가지고 생산하고 또 대부분 중국, 인도, 베트남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인도네시아로, 브라질로, 멕시코로 다 옮겨가서 미국의 기업체는 다 옮겨갔습니다. 미국의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안 되는, 생산할 수가 없어요. IBM도 일부 하드웨어 생산과 IT 서비스 전부 다 해외로 이전했고 나이키라는 신발 회사도 전 세계 계약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제조합니다. 신발, 의류 절반 이상을 베트남과 중국,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해요. 갭이라고 하는 의류 소매업하는 갭, 르루레몬, 의류 기업, 동남아 전부 다 나갔어요. 포드가 나가고 GM도 나가고 멕시코, 중국으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껍데기만 있는 껍데기만. 그 달러만 들고 그래가지고 채권 발행해가지고 계속 빚내가지고 마약으로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완전히 그 마약 부채라는 마약을 맞아가지고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떠들어봤자 그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고 거기에 통일교의 누구죠? 문선명의 7번째 아들 그 사람이 가입되어 있는 마가라는 단체가 트럼프에다가 거지 헛된 꿈을 불어넣어가지고 그 마가라고 해가지고 모자를 쓰고 쏘를 하지만은요 허구입니다. 허구. 지금 3년 반 남았어. 트럼프 지지주에 3년 반 동안 뭘 한다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최후의 수단으로 관세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역효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가 만약에 대부분까지 그 대통령 지멋대로 어떤 나라에 50%씩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해버리면요 트럼프 하루 앞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결과적으로 말썽꾸러기가 돼버렸어요. 말썽꾸러기 말 갖다가 영어로 하면 트러블 메이커. 근데 그거 트러블 메이커 되어 있는 거 누구보다 잘하는 게 트럼프 자기가 트러블이 난 거야 지금 하늘에서도 지금.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트럼프 자신이지. 아무도 자기를 반겨준 사람 없어요 지금 또.
그런데 트럼프의 고독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다가간 사람이 그 지혜로운 사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말을 바꾼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에서 피스메이커로, 당신이 피스메이커한테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북한으로 가가지고 종전선언하고 그럼 내가 페이스메이커가 돼주겠다. 언어의 유의라는 건데요. 필이 꽂혔어. 사실상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할 수 있어. 그 뒤에 미국이 뭐 욕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 듣자 트럼프가 굳어있던 얼굴에 확 펴지면서 내가 볼 때 희망이 그 얼굴에 비쳐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밖에 없거든. 지난번에 하려다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자기가 남은 3년 반 동안 뭐 하겠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해야 하고 할 수 있고 하고 싶어도 하는 일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걸 전곡을 찔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트러블 메이커에서 피스메이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같이 뛰어주는 여러분 마라톤 선수 우승 후보자 옆에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끝까지 가는 거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페이스메이커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재명이가 머리에 그게 번뜩 떠오른 거야. 지난번에 문재인은 왜 실패하느냐? 문재인이 실패한 이유 한 가지 뭐냐면요. 한반도 운전을 미국에 맡길 수 없고 북한에 맡길 수 없고 문재인 자기가 하겠다 하니까 이제 북한도 안 좋아하고 미국 트럼프도 안 좋아한 거야. 근데 그걸 벌써 이재명이 읽었어. 나는 내가 운전하면 안 되고 트럼프 당신이 운전하면 나는 그저 조수처럼 옆에서 띄워주겠다 하니까 굉장히 기분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딱 듣자 당신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트럼프의 속마음을 다 읽어내거든 보니까.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유일하게 북한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해도 아무도 말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요. 72년이나 정전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전쟁 하려면 하든지 아니면 끝내든지 해야지. 그래가지고 전쟁 안 끝내고 북한을 자꾸 자극함으로써 뭐가 하냐 남한이 무기를 사줬거든요. 이제 앞으로 안 사줍니다. 그 말은 안 했어. 앞으로는 그 북한 건드려봐야 우리 무기 안 사줄 겁니다. 그 말은 내 뭐가 이만큼 찾는 이재명 나도 안 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과 관계 깨지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요. 따라서 우리가 트럼프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북한 개방하는 겁니다. 원산항이라도 개방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트럼프 타운이 거기 들어오면요, 미국하고 북한 전쟁 안 할 거 아니에요. 이 북한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전쟁 두려움 없이 그 체제 유지되는 거, 그 외에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또 트럼프를 통해 가지고 뭐 비핵화하겠다 그건 꿈 같은 얘기예요. 트럼프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여러분 입장 바꿔 여러분 입지가 불안한데 핵 그거 포기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했다가 적골된 거 아니야? 리비아가 핵 포기했다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딱 그 스타디를 했는데 김정은이가 핵 포기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이재명은 안 되는 걸 알아. 뭘 안 되느냐? 북한이 핵 포기 안 하는 것, 그건 알았어. 두 번째, 일본은요, 죽었다 그래도 사과 못 하는 거 알았어. 어차피 안 될 걸 가지고 하라면 그 관계가 나빠지지. 또, 트럼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재명이 다 알고 있었어. 그 정도는 감각이 있어야 정치도 하고 외교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은 그래서 이제 이용 가치도 없는데 트러블 메이커를 피스메이커로 해가지고 자기가 페이스메이커 돼주겠다고 그 메이커 3단계
이걸 가지고 언어에 유의를 한 건데 트럼프나 미국이 전부 홀랑 넘어갔었다. 미국의 뭐 정과 외교계 뭐 전부 다 이재명한테 그냥 딱 난조평이 나왔는데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KO패 당했다는 거예요. KO패. 또 이제 만약에 그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FRB가 금리를 안 낮추게 되면은 관세 때문에 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미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성장도 안 되는데 인플레이션이라.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래. 성장도 안 되는데 인플레이션.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은 공급 과잉, 그건 디플레이션 너무 많이 만들어서 썩어나가. 아파트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중국 아파트는요, 그 안에 내부 마감을 안 합니다. 콘크리트만 해가지고 팔아요. 나머지는 입주자가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놔두면 다 흉물이야, 흉물. 그리고 그걸 놔둬도 살 사람도 없고, 개인 소득은 없어지고 수출이 안 되니까, 수출길 막히니까 내수도 안 돼요. 내수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니까 그 이제 그 애써 지었던 그런 그 빼대만 있는 그 아파트 다 때려 부숴야 됩니다. 중국이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망할 판이고 미국도 망할 판이고,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 결성하는데, 그렇다 그게 안 망하네. 그것도 망해요. 그것도 하나의 제국처럼 또 망합니다. 일본은요,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혁신이 안 돼. 아직도 팩시밀리 써, 팩시밀리. 그러니까 일본도 회복이 잘 안 될 겁니다. 유럽은 다시 일어선다는 꿈 같은 얘기라. 아예 끝났어요, 유럽은. 앞으로 세계는 브릭스 중심을 한동안 모이게 될 것이지만은 그것도 오래 못 갑니다. 미국이 지금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어떤 남느냐? 첫째, 무기 장사는 조금은 될 거예요. 그러면 식량이 많아. 뭐 최근에 식량 좀 어렵다 하는데, 그래도 미국은 식량은 상당히 많이 수출하니까 먹고 사는데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약이 조금 강한 편입니다, 미국이. 또 하나가 있는데, 보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객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객기를. 우리도 그건 사야 돼, 할 수 없이. 중국은 뭐 여객기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아직 안 되니까 한동안 그건 사야 돼. 그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은 트럼프 시대가 지나가도 패권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식량하고 제약하고 항공기 뭐 이런 몇 가지는 남아 있어가지고 맹맥에 유지하겠지만은 1급 패권주의 그런 거는 꿈꿔야 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서방은 몰락할 것이고, 앞으로는 브릭스라고 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에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네 나라가 시작했는데, 그 뒤에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브릭스가 됐어요. 그러다가 2024년도 1월에 신규로 이집트, 이디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가 가입하면서 9개국이 되었는데, 25년도 1월 6일 인도네시아가 가입하면서 10개국이 됐습니다. 서방에서는 미국 중심으로 G7이라고 거들먹거리고 까불었는데 G7 다 망했어요. 미국부터 망했어. 그리고 이제 브릭스 10개국이 오히려 더 힘이 있게 생겼는데, 다자주의 국제 질서를 구축하고 탈달러화, 달러의 올무에서 벗어나자. 그 다음에 경제 협력을 한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온 대륙에 다 거쳐 있다.
아르헨티나가 곧 가입하려고 금년 초에 가입하려고 했다가 그 제2의 트럼프라고 하는 무슨 그 아르헨티나 트럼프 같은 미친놈이 나와가지고 전기톱을 가지고 막 엔진톱을 가지고 막 자르고 해가지고 공무원 다 잘라내고 나니까요. 구조조정이 되고 나니까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뭐. 그런 살아나니까 그 브릭스 가입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중간한 입장인데 앞으로 제가 볼 때 브릭스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어나가지고 반미 연대를 구축하게 되면요. 미국은 점점 더 고립돼가지고 유지도 안 되는 세상이 와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인구를 보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이디오피아,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리트 다 하니까 40억이 여기 가다 되는데 불과 3억 3천짜리 미국 가지고 이기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살펴볼 건요. 미국의 자본주의 실패적이야. 2008년도 끝났어 벌써. 사실은 2029년도에 대공황 왔을 때 그때 벌써 끝난 건데 그래도 어떻게 루스벨트가 그 큰 어떤 딜을 해가지고 그 자유시장 경제 그거 안 된다. 정부가 일정 개입하겠다는 그 딜에 성공을 하면서 조금 벗어났죠. 미국의 패권주의 이제는 실패작입니다. 미국의 제국주의 끝났어요. 미국의 침략주의 그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 이제 다 반미로 돌아선 거야. 미국의 실용주의도 이제 실용주의가 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는데 얘는 또 쓸모없게 됐어요. 미국은 한없이 발전할 것이다 고 했는데 그 기대는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세상은 더 이상은 지속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 수출 의존도가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을 버릴 수도 없고 또 미국만 바라보기만 해도 안 돼. 온 세상에 다 눈을 돌리고 미국도 버리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와도 관계를 잘 유지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돼. 그 우리 정부가 안고 있는 숙제야.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좀 신뢰가 안 되는데 이재명이 하는 것만 보니까 몇 개월 안 봤지만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어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 어느 편으로 굳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실용주의로 걸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고 날씨를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보고도 모르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요즘 뭐 그 다른 나라 잠언들을 소개할 때 읽어보셨을 거예요. 채워진 그릇은 비워져야 하고 빈 그릇은 채워져야 돼. 미국은 너무 채웠어. 이제 비워져야 돼. 그리고 너무 가난한 나라는 좀 채워져야 돼요. 좀. 그건 별 수 없이 그 해겔이 말한 정반합과 같이 또 달도 차면은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 2008년도 사실상 미국은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야.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혁대 구멍을 보면요. 구멍이 한 개만 뚫려 있는 거 아니고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도록 구멍이 여러 개 떨어지잖아요. 내가 볼 때 미국은 3칸은 줄여야 됩니다. 내핍에 대한 훈련, 좀 어렵게라도 견디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잘 살겠다면 잘 사는 놈만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자살하고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도 내가 볼 때 미국 어떤 목사 중에 바른말 목사 거의 없어요. 경제학자나 사회학자 이런 사람 바른말 하는데 미국 목사 중에는 미국이 잘못되고 있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해. 여전히 미국 다시 위대하게 하는 그 마가의 트럼프의 선동에 거기에 휘둘리는 미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 마찬가지. 저는 지금의 트럼프의 슬로건은 실패한다고 봅니다. 뭐
여러분이 뭐 성경이 아니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으로 현 시대를 진단할 때, 미래를 내다볼 때 미래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니까 그는 여러분 다 믿을 필요 없어요. 다 믿으면 또 큰일 나는 소리 있어요. 참고는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하늘같이 믿지 마. 그럴 나라가 아닙니다. 좋은 나라도 아니고. 다만 무력으로 강한 나라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자본이 엄청난 나라야. 활용할 줄 몰라 그렇지. 가서 그 땅을 돌아보면요,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또 한 가지가요, 대서양과 태평양이랑 그 간격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 안 받을 수 있는 나라야. 그래 전 여건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한때 잘 나간다고 까불다가 두로처럼, 바벨론처럼 교만하고 두로처럼 사치하다가 결국 완전히 멸망길로 들어서서 저 사람들이 회개는 못할 겁니다. 회개가 안 되면 회복도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렵게 살 준비를 해야 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좀 어렵게 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려워질 시대가 있어. 우리 수출도 마냥 지속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한국 사회, 한국 경제, 한국 미래에 대해서 또 좀 원고가 정리되면은 따로 한번 또 연말쯤에 가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하도 한국 사람들, 한국 기독교가 천국보다 미국을 더 좋아하고 또 믿고 하는 그 꼴을 내가 보다가 이 한국 교회가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특히 목회자들이 그래. 실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소개한 그 책들은요,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 책을 여러분도 한번 구해가지고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읽을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때냐.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덥고 또 이제 오후에 엄청난 비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오전에 2시간 2번 예배할 때 할 수 있는 분량은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식사 후에는 집에 돌아가서 큰 비도 대비하시고 좀 쉬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청기는 분별하면서 정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역사도 분별하지 못하고 현실에 대한 감각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는 계시록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너무 잘못되어 가는 세상을 보고 비판할 줄도 모르고 스스로 자세도 가다듬지 못하고 오직 믿음 안에 갇혀가지고 경직되어 굳어버린 죽어가는 기독교로 이 사회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을 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성도들부터 정신을 차리고 성경과 역사와 현실과 미래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